본인이 원치 않던 원통간이 굉장히 커져버렸다고요. 박민우 의원의 그 위상 자체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박민우 의원이 당선되면은 더욱더 이제 당선 이후에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거의 어깨를 걸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당권 대권 다 도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이번 낙점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박용진 의원은 이미 2번의 경선 과정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모두 다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수진 후보자와의 대결에서는 심지어 그 지역 권리당원에서 투표에서조차도 뒤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역 구민들의 결정과 판단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동 성폭행범 변호 2차 가해 조수진 논란 끝에 자진 사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일면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수진 후보 어젯밤 12시 46분, 어젯밤이 아니죠. 오늘 새벽입니다. 정확히는 오늘 새벽 0시 46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좀 달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완주하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때문에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짧은 시간 유례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최창렬 교수님. 자진 사퇴 예상하셨습니까? 전 예상 못했어요. 네.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도 이제 오늘이고, 그쵸. 시간도 얼마 없고, 그냥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겠구나. 네. 근데 가는데 어쨌든 강북 의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인접 지역, 거의 강북 의뢰 인접한 데는 사실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꼭 그 지역 아니더라도 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영향을 좀 주겠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좀 안 좋은 영향, 악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 후보가 사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럼 이 조 후보가 나오면서 이게 민주당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퇴했다, 예상 바뀌었다 말씀하시는 건 뭔가 민주당의 악재는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악재로 판단을 하셨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어떤 논란들이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죠.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또 뭐 다른 여성 환자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면서 이거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좀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이 비슷한 사건에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그의 홍보를 강간 통념을 좀 활용해라. 증거가 없으면 무고를 입증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홍보의 어떤 방편으로 올렸다라는 거. 사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뭐 요런 게 좀 있었습니다. 금배지 주었다더라라는 이 발언 논란. 이건 사실 본인이 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한 거를 전하면서 조변은 길에서 배지 주었다고 반농담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입 밖으로 정말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 끝에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라는 건데 지금 마지막 거 빼고 위에서부터 4개는 다 이제 뭔가 성범죄 관련한 변호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아니 그럼 제 주변에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은 변호사인데 그럼 사건을 가려서 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뭐 사형수도 변호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변호는 다 하는 게 변호사예요. 네. 하지만은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는 걸로 본인이 활동을 해왔는데 변호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악성이잖아요.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제2차 가해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하면서 피해 여성이 성병이 있는데 그게 친아버지한테 옮겨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성추행 한의사를 변호하면서는 성추행 피해자 다움이 없다. 피해자로서 다움이 없다. 바로 왜 신고 안 하고 좀 시간을 뒀냐. 피해자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또 강간 통념. 강간 통념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강간 피해자 여성이
생각이 있었다. 이게 강간통념이라는 건데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를 한다기보다도 좀 제2차 가해, 좀 악성 변호, 그 피해자들한테 또 한번 고통을 주는 저런 변호를 한 변호사한테 그동안에 인권 변호사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벼락공천했잖아요. 25.4점이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25%. 그동안에 네.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뭐 또 성추행, 성폭력 관련해서 여성 권익에 관해서 굉장히 나쁜 전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쌓였는데 네.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도저히 민주당이 버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금배지를 주웠다고 그랬는데 주운 게 아니죠. 주운 게 주인이 없는지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 건데 남의 걸 잘못 주운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 무단 이탈로 다시 뺏기고 자칫하면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있는 건데 주소서 갖고 가면 이거 무단 이탈이다. 점유물 무단 이탈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인권 변호사임을 내세우고서 이렇게 변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꾼 입도 히로부미는 잘 키운 훌륭한 인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혹시 권력을 맡기면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인지 어디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법조계조차 폐륜적 변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폐륜적인 변론에 가깝다며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사건을 지금 예란 겁니다. 태권도 관장이 아니라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연산 변호사님. 또 저희 지금 네 분 중에 유일한 변호사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좀 과거의 그 변호 네. 경력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변호사는 어떠한 분들도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네. 강력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야겠죠.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도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굉장히 몰입하여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을 구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식의 변론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고, 사실상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당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니 이제 이제 공천 과정이 다시 한번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 당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공천장을 다시 돌려줬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총선 후보 등록 시한이 22일 전, 22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17, 18일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22일까지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오늘 새벽에 지금 그만뒀습니다. 결국 오늘 중에 그럼 조수진 후보 말고 누군가를 빨리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며칠 전에 민주당 심야 최고위에서 어떤 의결을 내렸었느냐. 비상징계, 주요 당직 임명, 복당 등등등 이러한 부분들 총선 때까지 최고위의 이 권한을 이재명 대표한테 일괄 위임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공이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저희 키워드에 나왔었죠. 박용진 의원입니다. 바보 얘기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 공천 받는다. 하나, 둘, 셋. 와, 전원 X를 꼽아주셨어요. 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그렇게 애써 자꾸 배제하려는 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여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당내에서도 합리적인 얘기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지막에 그 무슨 전국의 권리당원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경선 룰을 바꿨잖아요. 네. 누가 봐도 대단히 그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룰을 적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수진 이제 변호사가 후보가 됐던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바꾸겠어요. 지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 이후에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많이 체급이 커졌어요. 네. 이 강북을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나 이 보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던 원통간이 굉장히 커져버렸다고요. 박용진 의원의 그 위상 자체가. 근데 여기서 만약 박용진 의원이 당선되면은 더욱더 이제 당선 이후에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거의 어깨를 걸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당권 대권 다 도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른바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어떻게든 뭐 공천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게다가 지금 아까 막 비상징계 주요 당지 임명 복당 전부 이제 권한을 틀어졌잖아요. 거의 제왕적 대표가 됐는데 박용진 의원을 뭐 공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하는 게 맞다. 당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러나 예측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오여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X일 것 같다. 뭐 그 말씀이에요. 네. 사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비상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의견을 구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군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차천자 승계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그 말씀 전략 공천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할까요? 기존의 당무를 잘 알고 예.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후보군에?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이 후보 등록인데 조현삼 변호사님, 네,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강북을에 도전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중에 조수진 변호사가 최종 경선에 나섰던 것뿐이고요. 아마 그 수많은 그 지원자들 중에 한 분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 박용진 의원이 이번 낙점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박용진 의원은 이미 2번의 경선 과정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모두 다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수진 후보자와의 대결에서는 심지어 그 지역 권리당원에서 투표에서조차도 뒤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역 구민들의 결정과 판단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내부적인 평가에서도 하위 10%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을 재차 3번째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아마 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 뭐 체급이 커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애초에 이 지역 자체를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아예 경선조차 나오지 않게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2번이나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 결과 과정에 대해서 혹이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일부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고 네. 그 지역에 지원을 한 수많은 후보들 중에 가장 부합한 자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결정은 아마 오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 중에 결론이 좀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인즉슨 대충 윤곽은 잡혔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